안녕하세요. 5월 13일 신나는 월요일입니다. 지난 주말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그 워싱턴 회담 시원하게 파탄 났습니다. 중공 대표들 귀국길 얼마나 꿀꿀했겠습니까? 곧 그 베이징에서 뭐 회담 열린다 뭐 이런 보도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뭐 열리게 하겠죠. 그런데 그것도 본질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본질은 파탄입니다. 중공 입장에서는요, 적어도 2천억 불에 대한 10% 관세만이라도 없애기를 애원한 것 같은데, 오히려 10% 관세가 25%로 쳐맞았습니다. 관세 없던 3,250억 불 추가 관세 매기는 절차, 미국에서 지금 국내법에 따라 절차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 이미 명령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명령했다는 거 아닙니까? 라이트하이저한테. 이거, 전쟁터에서 그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이렇게 명령 내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죠, 이거. 절차 중단시키지 않으면 법정 기간 후에는 그대로 집행되는 겁니다. 살벌하지 않습니까? 일본 같으면요, 협상 대표나 또는 대표단 전원이 진짜 할복했을까요? 북권 같으면 모조리 공개 총살시켜버렸을까요? 하여튼 뭐 이런 무서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승리, 자축, 폭탄 트윗질입니다. 추가 관세 없앨지 그냥 둘지는 앞으로 중공 태도에 달렸다 뭐 이러고 있습니다. 합의돼도 좋고 안 되면 지금 이대로도 좋고 이럽니다. 최소한 1,000억 불 이상 미국 금고에 쌓이고 이것이 미국을 더 강하게 하고 있다 이럽니다. 결국 그 지금 현재 상황을 이제는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전제로 새로운 무역 협상 다시 시작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형식적으로야 지금까지 파탄 났던 그런 결과도 다 참고는 하겠죠. 그러나 개념적으로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어떤 그 국면입니다. 더 자세한 거는 어제 올린 그 파탄 후에 미국 예상 공격들 뭐 이런 영상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너무 급변하고 또 그 달러 원화 달러 환율도 심상치 않고 이렇게 해서 영상을 어제 몇 개 더 올렸습니다. 미국 주가 장 초반 크게 하락하더니 결국 강세로 마감입니다. 그렇죠? 다우하고 S&P가 특히 많이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보합 수준이고요. 강보합 수준이고 그야말로 빅 컴백입니다. 자, 이 현상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주말에 마감된 미국 시장의 그 마감 가격 여기에는 그 순간까지 모든 정보들 치열하게 분석된 최고급의 정보들 다 반영되었을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시장 이것이 어떤 결론입니다. 지금 이제 월요일이니까 상대적으로 좀 그 전체를 보고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런 근본적 질문 이렇게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십시오. 모든 정보 가격에 반영되잖아요. 지난 주말 반영된 정보는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각자가 이제 그 판단하고 해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사든 팔든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그러니까 미중의 패권 전쟁 이거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절하게 통제되면서 계속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미국은 확실히 더 강해지고 중공은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중공 보복 그거 이제 걱정할 필요 없다. 중공 보복 없다면 미국 기업들이 뭐 걱정할 거 뭐 있습니까? 미국이 강해졌다면 주가 더 내릴 걱정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중공이 폭망하더라도 그러니까 중국 시장 그 자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이란 그 유가 생션 하더라도 이란 땅에 있는 기름 그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래서 미국 경제 강하고 앞으로 더 강할 것이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가가 이렇게 빅 컴백을 했다는 거. 자, 아니면 말이죠. 뭐 조만간 베이징 후속 회담이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오르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베이징 회담 그게 뭔데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새로운 시작일 뿐이죠. 그거 한 번 해서 결정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한 번 해서 딱 그 미국 원안으로 합의된다면 미국으로서는 호재겠죠. 중국으로서는 악재가 되는 거고.
이제 두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관점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현재 이 단계에서. 영국 데이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표 눈으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미국의 그 대중공 무역 적자 5년 내 최소로 줄었다고 이게 로이터 기사 올라왔는데 이 기사는 좀 늦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 외에는요, 다른 외신들이 전부 그 미중 협상 뭐 결렬된 관련된 보도들 많이 있는데 대부분 상당히 평범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주목되는 기사가 없었습니다. 예. 유가 예상 범위에서 살짝 오른 것 같고요. 채권 수익률 큰 변화 없는 것 같습니다. 단기물 수익률 내리고 장기물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융시장 급격히 지금 안정됐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네. 수익률 곡선 역전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는 환율인데요. 원화 환율, 특히 원화 환율. 그러니까 그 전에 위안 환율도 지금 최근 약세 현상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내에 7위안 돌파할지 요거 주목됩니다. 네. 이제 원화 환율 좀 보겠습니다. 상방 위험이 상당하다고 느껴집니다. 경기 후퇴라는 구조적 악재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약세 요인인데 원화가 그러니까 북공 미사일 도발 이어졌고요. 근데 이게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지금 높지 않습니까? 지금 날 좀 보소 이러고 있는데 미국이 안 쳐다보잖아요. 깝깝합니다. 그러니까 북공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계속 관심 끌려고 쏘아댈 것 같아요. 예. 미국이 북공 석탄 밀수선 와이즈 어니스트호 압류 절차 실력 행사했습니다. 이거 앞으로 북공의 그 밀수가 지속되면 계속 압류할 가능성 높지 않을까요? 최악의 경우에요. 북공의 배에 모조리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이거 두고 봐야 됩니다. 이거 전부 다 악재 요인이죠. 그러니까 북공의 반발수위 일단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막판에 항복하든지 계속 대들다가 안 맞아 죽든지 하여튼간에 단기간에는 일단 대들고 개기지 않겠습니까? 이건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예. 근데 이걸 전제로 판단하면 다 악재 요인입니다. 환율에. 그렇죠? 지난 주말에요. 당국이 외환 시장에 실제 개입하였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율 내린 거죠.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당국 개입할 수 있다고 제가 지난주 총과 이렇게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입은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에 흡등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 이거 개입을 해결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연구하면요. 당국 개입은 일시적 달러 수요 급증하는 기간에 여유 있는 외환 보유고 풀어서 대응하는 겁니다. 외환 보유고 있는 달러 팔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개입이라는 게. 지금은 이 경기 후퇴라는 매우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요. 물론 북공 미사일 도발과 미국의 선박 납포 이거를 일시적이라고 판단할 수는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핵 포기 없는 한 제재는 강하게 집행될 거고 이렇게 딱 맞서고 있습니다. 북공은요. 밀수 외에는 자 석탄 밀수 안 하면 달러 지금 확보하기 힘들고요. 기름 밀수입 안 하면은 기름 확보 못 합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계속 밀수 계속 할 수밖에 없고요. 그 수단은 지금 배뿐입니다. 배. 그것도 낡은 배. 예.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밀수를 한다는데 미국 눈을 피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예. 미국은 계속 납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우리 지금 돈이 걸려 있는데요. 예. 어느 순간 미북 회담 잡히면 그러면 미국이 배 납포하는 거 중단할까요? 물론 중단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단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밀수 행위하면은 계속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두고 봐야 됩니다. 중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여튼 미국의 공격은요. 북공이 항복하고 핵 포기해야 끝납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예. 이런 점으로 원 환율 일단 1,200원 이상 열어두고 길게는 2분기 만약 리세션 확인되면 1,250원 이상도 열어두고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리라고 봅니다. 네. 어제 환율 전망 투자 전략 영상에서 다루었는데요. 이것도 한번 참고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용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어제 쪼개서 다시 별도 영상으로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했습니다. 안 그러면 오늘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이번 주 마이크 폼페오가 러시아 가서 푸틴이랑 소곤소곤 한답니다. 예. 푸틴은 미국과 딜할 것이 많을 겁니다. 예. 그렇죠? 푸틴이
북공에게서 얻을 거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예. 미국에서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요. 또 미국과 풀려야 한국하고도 큰 거래 할 수 있습니다. 네. 푸틴 입장에서 보면은요, 한국 너무너무 큰 고객입니다. 이거 완전히 달러 밭입니다. 예. 예? 가스만 연결하면 달러 그냥 뽑아갈 수 있는데 정말 침이 꼴깍꼴깍 넘어갈 겁니다. 푸틴 입장에서는. 예. 이게 폼페오 가서 푸틴하고 뭐라고 속닥속닥 하겠습니까? 예. 뭐 핵심이 큰 거 갖고 속닥속닥 안 하겠습니까? 그게 아마 저는요, 그 블라디보스토크 그 김프 서밋 이전에 스티브 비건이 모스크바 방문해서 주고받았던 그런 딜, 그 계속 협상하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한국 경제 걱정 많이 됩니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이게 발표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이 대책이. 지금 추경 가지고 말이 뭐 오고 가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근본적 해결책 저는 절대로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지금 구조적으로 꺾인 상황인 것 같아서요. 5월, 6월 이렇게 수출 크게 회복 안 되면 2분기 마이너스 성장 피하기 힘들지 않을까 이게 많이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한국 시장도 미국의 어떤 그 컴백 영향을 받아갖고 하루 이틀 회복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회복한다고 놀랄 일은 아닌데 그러나 북공 이슈보다도요 더 중요한 게 경기 후퇴 가능성 이게 해결 안 되면 추가 상승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 움직임, 또 경기 관련 지표 움직임이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5월달 10일까지 수출 지표 곧 발표나죠? 8시 이후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댓글 중에요. 중국 망한다는 주장 나온 지 10년 넘었는데 왜 아직 안 망하냐? 언제 망하나? 뭐 이런 거 한번 봤습니다. 저도 몹시 궁금합니다. 예. 빨리 중공은 망해버리고요. 중국으로 새로 시작했으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 예. 근데 한 10여 년 전에는 오히려요. 수년 안에 중공이 미국 제끼고 1등 된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근데 요즘 이런 주장은 거의 사라진 것 같고요. 그렇죠. 중국 망한다는 주장, 이건 내용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급속하게 올해나 내년에 폭망하고, 미국도 망하고, 그래서 세계 경제 전무, 후무, 침체 온다는 이런 무시무시한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이런 단기 모델은 동의하기 힘들고요. 저는 뭐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접근을 해서요. 적어도 트럼프 재선 시대, 앞으로 적어도 한 5, 6년 남은 거 아닙니까? 그 이후 상당 기간까지 미국 등은 미국과 그 동맹들, 미국 등은 계속 성장하고요. 중공은 뒷걸음치거나 이렇게 경제가 상대적으로 쪼그라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GDP 한 4분의 1 정도 될 때까지 그러면 아주 힘들어지는 거죠. 아주 죽어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중국 사람들이 중공 체제 변형시키지 않을까? 예? 그래서 중공이 망한다는 거지. 중국은 힘들어지지만 자유중국을 새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 이런 모형입니다. 그래서 급속한 붕괴는 세계 경제에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에 일정하게 아주 전략적으로 통제된 상대적 패망이다. 이렇게 진행되다. 이렇게 저는 접근하고 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모델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냉철하게 두고 보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번 주도 현명하게 정말 똑똑하게 투자하시고요. 또 신나게 놀겠습니다. Thank you. See you tomorrow.